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닷새 만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모멘텀이 없는 관계로 시장 상승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좀 약했습니다. 1%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환율이 13개월 만이죠. 네, 1,10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갑론을박 시간에서요, 이 두 전문가가 환율의 추세적 하락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더불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닝 시즌도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분위기는 조금 썰렁한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지난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94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와 소식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화제 랭킹 5위입니다. 웅진코웨이 매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25일 웅진홀딩스 이해관계인 신문을 열고 웅진홀딩스가 MBK 파트너스와 체결한 웅진코웨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웅진그룹이 지난 8월 MBK 파트너스와 체결했던 계약대로 웅진코웨이를 MBK 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인데요. 이날 신문에는 웅진홀딩스와 채권자 협의회 그리고 MBK 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는 26일 오후 3차 발사가 예정된 나로호의 발사 모의 연습이 한창 진행됐습니다. 리허설은 나로호 발사 전에 발사차에 연료를 충전하지 않은 채 실제 발사처럼 실행해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분석 결과 리허설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예정대로 26일에 발사 카운트다운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발사 시간은 당일 날씨와 다른 위성들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코스피가 연기금 매수세에 힘입어 닷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25일 코스피는 어제보다 10.54포인트, 0.55% 오른 1924.5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기금이 이틀째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전날 960억 원에 이어 주요 업종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오늘도 1,100억 원대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현대차가 3분기 파업 여파와 환율 우려에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약세를 이어왔던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 등 현대차 그룹주들도 동반 반등했는데요. 현대차는 어제보다 3.9% 오른 22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9조 6,45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업이익은 3.1% 늘어난 2조 55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1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1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개월 만에 1,100원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40전 내린 1,098원 20전에 장을 마쳤는데요. 환율이 1,100원대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 긴축 시한 연장 소식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제3차 양적 완화 정책과 초저금리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영향입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달러당 원화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100원 선이 뚫리면서 수출업계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환리스크 관리 어려움을 겪는 중견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이 경제의 개방도가 커지면서 환율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추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데요. 환율은 역시 양날의 칼입니다. 피해 기업이 있으면 수혜 기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수혜 기업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인 농심 너구리, 생생우동, 또 새우탕, 큰사발면 등 라면 제품이 회수 폐기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요,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스오브씨를 공급받아서 라면 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서 제품 회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는데요.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하면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은 지속적으로 날개를 달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지노 업체 수입이 지난 4년 새 1조 4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사행산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성행을 해왔죠. 그런데 경기가 침체로 몰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한탕을 노리는 곳으로 가게 됩니까? 자, 일자리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되면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사행산업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닌 듯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6일 4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5조 5천억이 넘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내년 3월에 끝나는 이번 회계년도에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글로벌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일본도 엔화를 약세로 몰고 가기 위해서 폐수를 방류하듯이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화전내였습니다. 증시 화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본격 공방,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 그리고 에스틴의 최영욱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는 보합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두 분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소담 전문가, 오늘 또 시장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뒤집어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현대차 실적이 나오면서 현대차 실적이 어제는 장중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나올 거라는 얘기가 돌면서 하락을 하다가 오늘 이제 예상치에 부합된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서 먼저 떨어졌다 그거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참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고 있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네. 자, 최웅 연구원은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뭐 어저께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겉으로는 상당히 이제 시장이 이제 턴하는 게 아니냐, 뭐 반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그 밑바닥에는 아직도 불안한 움직임이 많이 감지되기 때문에 그다지 뭐 큰 감흥은 없었던 하루였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내일은 또 기아차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론을박 주제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 피크 이후에 모멘텀 무엇일까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최용훈 연구원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음 달 6일에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시장의 수급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큰 줄기 흐름상 자주 또 접하고 또 중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요소는 바로 이 시장 어떤 뭐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이겠죠. 따라서 저는 현재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반면에 이수담 전문가는 가격 메리트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유동성 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아직 한은이 금리를 2번밖에 인하를 안 했는데 올해 안에는 추가적인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나와야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밸류에이션에 따른 수급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쟁점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자, 이번 주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실적 시즌도 피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눈높이가 낮은 탓인지 주요 기업들이 속속 실적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큰 반영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담 전문가에서는 지금 모멘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뭐냐면 한은에서 지금 경기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뭔가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카드를 올해 안에 다 썼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그냥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도 얻는 상태에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4분기는 과연 좋아질 것인가? 1분기 때는 2분기 좋다더니 2분기 때는 3분기 좋다더니 이제는 진짜 3분기가 좋은 것인가? 4분기 가서는 또 내년이 좋다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그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적 불안감이 4분기에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최용욱 연구원께서는 지금 시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짧게만. 예. 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뭐 복잡하지 않죠. 그야말로 이 최근에 이 지난주 중순부터 이 보였던 외국인의 일별 수급 또 기관의 수급이 비대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 네. 불안이 원인이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담 전문가, 지금 4분기도 안 좋다, 3분기에는 또 3분기가 안 좋았다, 내년도 안 좋다,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 상승 막는 요인들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2분기 때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요. 중국에서 원자보 총리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5% 정도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모건 스탠리에서 기업 보고서 나온 것, 그러니까 보고서 나온 것 중에 아니다. 올해 중국은 8% 성장을 할 네.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7.5%에 만족하는데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8% 성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컨센서스가 7.5%에 맞춰져 있죠. 근데 어제 HSBC PMI 지표 나오면서 GDP 3분기 GDP에 대한 내용이 7.4% 정도로 이제 컨센서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올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유로존의 상황은 좀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가운데 더 이상의 어떤 고성장이 될 수 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할 만한 리스크 자체도 지금 유로존 리스크도 없어진 상황이지만은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수급의 흐름이 좀 정체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둔화의 우려감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경기가 둔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경기가 좋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밖에도 뭐 미국 대선이나 이런 변수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과연 오바마하고 롬니하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좀 재밌는 것이 롬니가 이제 자기가 그 대선에 올라가면은 지금 버냉키를 내보내겠다고 했더니 버냉키가 나 누가 됐든지 연임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014년 1월 이 만기가 되면은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하든 오바마가 되든 난 상관없어 나가겠어라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오바마와 지금 롬니의 대선 관계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S&P에서 계속해서 감원 계획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영업이익이나 이제 그 순이익 측면은 오히려 좀 좋아진 면이 있지만은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들에 대해서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감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영업이익의 증가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4분기에 대한 경기 전망이 좀 안 좋아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원 계획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하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S&P 500 중에서 지금 9월 이후에 감원 발표한 기업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4분기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해지면서 감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규 제조업 신규 주문이라든가 산업 생산이 9월 들어서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제 현금성 자산을 좀 늘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보시는 이제 경기 소비재와 IT 쪽에서는 휴레패커드 같은 기업들이 네. 점점 이제 감원을 하고 있죠. 9월달 들어서 계속 감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듀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 동시에 한 1,500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뿐만 아니라 이제 AMD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터필러, 제너럴 모터스, 휴레패커드 이런 종목 회사들도 9월 이후에 지금 감원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4분기에 그 어떤 경기가 좋아진다 하면은 열심히 사람들을 뽑아서 투자를 해야지 현금을 비축해 놓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이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1월 6일 날 이제 대선인데 네. 대선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가 미국 대선에서 대선과 이제 그 S&P 500의 지수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 28년도 이후부터 그 대선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후보와 루즈벨트가 있는 그 구간에서 이제 블랙 먼데이, 이제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던 시기인데 이때는 야당을 좀 선호했습니다. 뭔가 좀 바꾸면 정권을 교체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결국에는 집권당이 교체됐을 때랑 교체 안 했을 때랑 뭐 수익률에 대해서는 트루만과 아이젠하워 케네디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지금으로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부시와 오바마의 흐름은 거의 이제 2008년 말 대선부터는 지금 1928년도부터 1940년도에 나왔던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2012년도에서 지금 그 증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금융위기 전후로 회복이 됐으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오바마하고 롬니 둘 중에 누가 당선이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를 좀 보면은요. 오바마의 정책과 롬니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바마는 지금 일단은 그 감세하고 부양책, 줄푸세죠. 이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그 흐름 같은 경우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롬니 같은 경우는 감세하고 규제 철폐를 통해서 이제 기업 활동을 좀 진작시키겠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라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을 하면서 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냉키의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실패했다. 막 공격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바마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케어 쪽과 에너지 쪽에 대해서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뭐 이런 거래를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좀 눈에 보이기 어렵다면은 업종만 이렇게 딱 뽑아 본다면요. 네. 오바마가 당선됐다면은 재선된다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발전될 수 있을 테고 롬니가 발전된다면은 예전에 부시 때는 이제 석탄, 원유 같은 화석 원료가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런 쪽에서는 볼 필요가 있고 둘 다 오바마와 롬니가 당선됐을 때 공통으로 수혜 있는 업종이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바마가 지금 주택건설, 필수소비재 쪽 둘이 겹치는 쪽이 자동차, 주택건설 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뭐 저기 그 미국의 대선까지 쭉 다 살펴봤네요. 역시 예. 목요일에는 자료가 상당히 풍부한 것 책이 한 같아요. 겁니다. 책이 한 거. 예.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뒤지지 않는 분이 바로 최영욱 연구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 같은 거 많이 보실 때 수급을 많이 보시는 편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수급 불안이 지수 견인을 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수가 답답하고 조정 내지는 하락으로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수급 불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최근 일주일도 아닙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오늘까지의 이 수급을 한번 제가 쫙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물에선 일단 외국인과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네. 네, 화면에서 이 외국인은 5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투신권은 오늘 220억을 간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간만이 아니라 어저께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이 수급 개선세를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투신권의 이 오늘 현물 순매수가 상당히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녹색 부분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는데요. 투신권이 이
10월 중순이었죠. 16일부터 19일까지 이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니까 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사실 가져본 게 사실입니다. 투신권이 웬일이냐. 이게 자다가 참 살고 오래 가볼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지난주 방송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었죠. 투신권의 순매수 행진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에 굳이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형 펀드에 돈이 그때도 안 들고 있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특히 3일간 순매수 행진을 보여준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이 투신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따름인데요. 문제는 투신권은 투신권입니다. 뭐 그리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투신권과 상당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중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바로 현재 순매도 행진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점이죠. 새삼스럽게 느껴질 뭐 부분은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쓴 시황글에서 이 원인이 선물과 이 현물보다는 외국인이 선물과 비차익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게 이 지수의 답답한 흐름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썼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에서 계속 내다 파는 것은 선물과 비차익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쪽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3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현재 지수가 반등하기 위한 가장 선결 조건, 제1조건이 바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3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던 게 지수 상승 효과를 오늘 상당히 많이 억눌렀다, 상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선물 매도 폭이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저께와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요. 오늘 지수가 상승한 것은 이 장막판 외국인이 프로그램 차익 부분에서 이 급빛이 좀 약간 매수로 돌아선 게 큰 요인이기도 했죠. 물론 오늘 프로그램 처음에서 언급하셨던 이 연기금의 현물 선물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주된 원인이긴 했습니다만 이 차익 부분에서 외국인이 이 매수로 이 흐름을 반전시킨 게 저는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은 하락했고 오늘 시장은 상승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바로 저는 이 프로그램 차익 부분이 어제와 오늘의 큰 차이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의 전략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선물과 비차익으로 일단 포지션을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현물과 차익으로 이 차익을 실현하는 뭐 내빼는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구조상에서 본다면 관건은 누차 강조하지만 역시 선물 수급입니다. 선물 매수세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나와준다면 이런 현재 짜여진 구도가 약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재 프로그램 수급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수와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 수급이 현재 얼마나 안 좋은지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네. 이 빨간 선이 코스피고요. 아래에 깔려있는 검은 선이 현재 프로그램 수급. 제가 외국인의 비중을 이용해서 약간 조정해본 이 그래프인데요. 이 검은 선을 보면은 거의 지수와 뭐 같이 움직일 뿐더러 약간 선행하는 움직임마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네요. 게 드러나죠. 저로 하여금 이 지수가 상당 부분 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어떤 비관론에 빠져들게끔 만든 이 촉촉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도 현재 수급이 프로그램 쪽이 좀 개선되지 않는 한 큰 틀에서 반등은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고 있고 또 시장에는 수급도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시즌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소담 전문가, 네. 지금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에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3분기보다는 4분기 전망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실적이 나왔던 현대차 같은 경우를 좀 보고 그다음에 4분기에는 어떤 업종들이 좀 턴어라운드를 할 것인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3분기가 과연 저점으로 4분기가 턴을 할 것인가 아니면 4분기에 더 안 좋을 것인가 두 가지의 좀 불안감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4분기 턴어라운드가 지금 보여지는 업종으로는 자동차 업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 실적을 차례로 하면서 자동차 업종이 3분기 저점으로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좀 기대치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규제에 대한 내용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4분기 이후로 흐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관련 종목군들인 화학 종목군들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지표가 좀 애매한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 흐름을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화면은 제가 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든 이제 현대차의 적정 퍼와 적정 PBR을 적용한 현대차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적정 퍼를 적용했을 때 현재 그 시장에서의 베타 가격과 좀 흐름을 보면은 10.18배를 주어서 2013년도 실적 기준으로 지금 32만 7천 원 선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가격에서 한 44% 정도가 나오고 네. 적정 PBR로 따져볼 때는 39만 원 선이 나오는데요. 2013년도에 현대차 가격을 좀 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딱 부합을 했죠. 매출액이 19조 6천억대가 나오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파업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예상보다 좀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가 계속 7분기 연속으로 두 자리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견고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신차 효과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10월 30일 경이면은 일본에서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 정책 회의에서 과연 이제 일본이 양적 완화를 통한 엔화의 약세를 도모할 때 과연 그렇다면 현대차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유를 보면서 매수의 시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제약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좀 간단하게 좀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최용욱 연구원, 일단 3분기 실적은 이제 우리 이선 전문가께서 이야기하셨고, 그 이외에 또 살펴봐야 되는 그 포인트 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미국 대선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제가 사실 3분기 뭐 실적 시즌과 관해서도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주요 이슈를 아까 초장에서 이 미국 대선도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잠깐 저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주가 지수, 글로벌 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S&P 500도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죠. 하지만 이런 S&P 500이 이 어닝 시즌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더 큰 이유로는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가 뭐 여전한다는 점도 분명히 S&P 500이 이 침체에 빠져든 주요 원인입니다만 그보다도 월가에서는 이 미국 대통령으로 과연 누가 될지 롬니의 급상승세가 이 오바마를 따라잡으면서 이 불확실성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데 이 배팅을 걸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 미국 대선 판세를 제가 이 지도에 가져왔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이 빨간색이 롬니고 이 파란색 계열이 오바마인데요. 현재 이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현재 선거인단이 237대, 롬니가 206명으로서 31명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경합지가 무려 95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합지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롬니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버냉키 뭐 해임권도 그렇고 이 상당히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다. 이 버냉키 후임으로는 특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존 테일러라는 이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아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널리 보편화된 이 법칙을 개발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이 존 테일러를 FRB 후임 의장으로 선출시킬 것이다, 고용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테일러라는 경제학자는 현재 이 버냉키의 이 제로금리 연장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아주 매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네. 따라서 이 자기 블로그에도 올린 글을 제가 보니까요. 이 현재 FRB는 금리를 1%, 2%까지 쭉쭉 올려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롬니가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다.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S&P 500이나 이 뭐 상품 수요도 폭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오바마가 재선을 된다면은 뭐 버냉키가 해임되건 연임되건 간에 이 인플레이션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아주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이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과 이 10년 국채, 미국 국채의 이 브레이크 이븐, 즉 이 수익률 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알 수 있는 국채로 추정해 본 그래프인데요.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 회색 추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10년 이 브레이크 이븐 이 수익률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인플레이션은 커질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 셈인데요. 따라서 현재 이 미국 S&P 500이 이 조정에 접어들
같은 이유는 이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불확실성해졌다라고 지금 보는데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그럼 두 번째 쟁점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게 됐죠. 이 라이벌사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사상 최대 잠정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정점을 찍을 두 기업의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 각각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관전 포인트? 예, 애플의 향후 이제 IT 업황에 대한 전망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최영욱 연구원님은요? 네, 업황 중에서도 애플의 이 그저께 발표한 뭐 아이패드 미니나 아이폰 5가 결국 애플의 주가를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2분 반씩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이선우 전문가 먼저 네. 그 IT 업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주시죠. 네, 애플이 네.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그거한테 버릴 때 됐는데 이제. 그럴까요? 좀 누구 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거꾸로 들었네요, 애플을. 근데 애플이 아이패드 미니를 발표했는데 사실 이제 좀 애플이 그 잡스 사후에 좀 혁신적이지 않다, 이노베이틱하지 않다라는 좀 말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도 좀 7.7인치짜리 제품은 절대 안 만들 것으로 봤는데 그랬죠. 사실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7인치는 안 나왔을 텐데요. 또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가 굉장히 좀 비싸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329로 나오고 특이한 것이 그동안에는 퍼스트밴더로 우리나라가 빠졌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연말까지 컨센서스가 500만 대에서 1000만 대의 아이패드 미니가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쓰시는 분 저만 있나요? 지금 아니요, 혹시 저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거예요, 미니? 아니요,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네.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패드 미니의 그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가 이제 애플의 실적과 함께 그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잠깐 이제 애플 신제품하고 넥서스 7하고 킨들 파이어를 잠깐 좀 보면은요. 네. 다른 제품들이 지금 보면은 아이패드 미니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애플에 대해서 충성도가 있던 고객들이 사실 이제 일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갤럭시하고 아이패드를 둘 다 써보면 애플이 일하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게임하기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패드 미니의 그 흐름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경쟁사들의 그 전망하고 IT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흐름이 바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 최영욱 연구원님도 어떻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느낌이신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저께 이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죠. 저는 이번에도 역시 밤을 새서 새벽 4시까지 생중계를 상당히 끝까지. 미국 쪽에 네, 네. 인터넷 통해서 아까 네. 존 테일러 블로그도 가시고요. 네, 그래서 네. 영어는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CNN 방송을 통해서 끝까지 시청하고 잤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이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 혹평이 대부분이었죠. 아이패드 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 혁신성이 떨어진다. 뭐 잡스를 다시 리콜해야 된다. 소환해야 된다. 뭐 이런 이 반응이 국내 커뮤니티 가봐도 다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 반응은 유독 다르다는 것을 또 저는 캐치를 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아이패드 미니가 상당히 어필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5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목표 이 판매량을 늘린 것도 해외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는데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패드 미니는 1차 출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만 아직 이 아이폰 5를 제대로 손에 져보지도 못한, 구경 못한 국가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네네. 따라서 아이폰 5 판매량, 목표 판매량도 3천만 대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2,700만 대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이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이 팍스콘 공장 이 공급 물량이 딸리기 때문인데요. 24시간 이 인권 착취라는 어떤 이 중요한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애플은 24시간 풀가동을 하더라도 아이폰 5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이런 실적이 과연 이 월가의 하향 전망 또 이 국내 소비자들이 이 별거 없다라는 식으로 이 비난이 지금 약간 안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과는 별도로 이 애플 주가가 상당히 반등이 나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치열한 공방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문화 콘텐츠를 통해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죠. 자, 오늘은 영화 너는 내 운명 보고 왔는데요. 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죠. 시골의 한 노총각이 다방의 여정어본을 좋아하는 네. 그런 영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남자 주인공이 이 에이즈에 걸려서 그 곁을 떠나게 되는 여자 주인공을 다시 찾아서 사랑을 하게 된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그린 영화죠.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석중인데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석중처럼 최근에 주식시장에도 착한 주식이라고 불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주입니다. 네. 통신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서람 전문가, 통신주도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호재하고 악재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뭐 호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통신사들에 대해서 볼 때 항상 그 발목을 잡는 것이 과도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ARPU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3분기부터는 굉장히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다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깜짝 실적이 발표된다면 오히려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1,100원을 잠깐 이탈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하고 지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그 통신사들에 대한 그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요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재라고 본다면은 지금 휴대폰 요금 좀 비싸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 나오세요? 휴대폰 요금이? 비밀입니다. 저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나오는 15만 것 같아요. 원이요? 네. 근데 저 있잖아요. 2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2월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자꾸는? 차월 아니십니까? 예? 차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참 그 통신사 그 비용이 저도 항상 와이프한테 좀 항상 아까워요. 많이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이 점을 노리지 않고 통신사들에 대한 그 통신 요금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악재 중에 하나라고 월급을 볼 올려줘야지 통신요금 그걸만 된다고 뭘? 예. 그래서 악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호재들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면은 통신요금을 인하하면은 나쁘지 않을까요? 라는 전망을 하실 수 있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호재적인 면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통신요금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지금 3G 무제한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이제 LTE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상의 무제한이 폐지가 되는 모습인데 비슷한 업종으로 미국의 AT&T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하고 난 다음 또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AT&T가 처음에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했을 때는 시장에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주가가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에 대한 흐름도 그렇게 보면은 맞게 우리가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서람 전문가께서는 통신주에 대한 호재와 악재를 살펴주셨고요. 자, 최용훈 연구원께서는 통신주에 대한 수급 분석해 주신다는 얘기죠? 네. 예. 마찬가지로 이 수급 분석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악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외국인이 10월 9일과 10월 10일을 기점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게 확실한 악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외국인이 내다 팔고 있는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살펴봤더니 바로 국내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방송이나 이 블로그에 올리는 시황글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관을 볼 때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관은 현재 통신업에 이 남다른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당연히 업종 내 3총사, KT, LG U+,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제 무차별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통신업에 대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 질문에서 나왔듯이 통신주의 배당과 경기 방어주의 매력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외국인은 정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통신업을 등지고 있고요. 둘째는 연말 효과인데요. 기관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이 배당주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이 대표적인 배당주가 바로 통신업종입니다. 기관들은 항상 매년 말이 되면은 늘상 의례적으로 통신업에 대한 강한 러브콜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두 가지 원인이 기관으로 하여금 현재 이 국내 통신업에 대해서 매수하게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호재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겠죠. 기관이 노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통신주들의 배당입니다. 배당이 올해 6%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분명한 호재죠. 은행금리가 뭐 거의 제로금리나 1%도 안 되는데 뭐 6%나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당히 호재라고 봐지고요. 네. 하지만 통신업 자체로는 악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현재 외롭게 지탱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배당이 지난 다음에, 즉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기관은 이 자신들이 매수한 물량에 대한 청산 압박에 시달릴 것이고요. 만약 이때 외국인이 물량을 안 받아주고 개인이 받아준다면 통신업종 지수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네, 현재 이 기관의 실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 자금도 안 들어오고 있죠. 이 기관이 집중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 철저한 이 대비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통신주라고 하면 뭐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성훈 전문가 어떤 겁니까? 예, SK텔레콤. SK텔레콤이고요. 그다음에 최웅연구원께서는요? 네, 저는 2강 1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SK텔레콤과 LGU 플러스를 꼽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만 한번 좀 얘기할까요? 한 1분 정도씩만? 예, 간단히 얘기해서 LTE 가입자 수에 대해서 가장 마켓 시어가 높은 SK텔레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11년 말에 LTE 가입자 수가 65만 명에서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562만 명이고요. 2012년도 말이나 이제 2013년도 말에 LTE 가입자에 대해서 보는 것이 700만 명에서 1,30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LTE 가입자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3G에서 이제 요금이 더 올라가지 못했던 면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ARPU에 대한 증가가 바로 이제 실적의 증가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SK텔레콤의 실적 개선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웅연구원께서는 두 종목 말씀하셨어요. 네. 간단히만 살펴볼까요? 네, 이 SK텔레콤과 LGU 플러스 이들 두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 KT는 최근 이틀 동안에 아주 급락을 한 점이 제가 2강 1중이라고 분류한 이유입니다. 기술적 분석, 제가 평상시에는 기술적 분석을 거의 안 하는데요. 오랜만에 이 세 개 이 종목에 대해서 해보니까 역시 2강 1중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SK텔레콤은 이미 매물대를 뚫는 상황인데요. KT는 반면에 이 프로그램 매수세에 아직 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U+도 매물대를 힘겹게 현재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이들 통신업종 3개 회사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뉴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수급, 특히 이 기관의 패턴을 잘 눈여겨보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야간 산책의 플레이리스트 너는 내 운명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네.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제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네, 결정적 한방이 될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일단은 종목을 공개를 해주세요. 자, 먼저 공개해 주시죠. 예, 삼성전기. 네. 최웅연구원께서는요? 네, 오직 일편단심 에이블 CNC입니다. 아, 네. 일편단심.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최웅연구원의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에이블 CNC를 오늘 언급한 게 벌써 3주 연속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샤 화장품 상당히 많이 쓰시나 봐요. 네, 저만이 아니라 거의 제 주변 친구들, 남자 친구들이 미샤 화장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이 남성 화장품도 물론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이 가수들이죠. 동방신기 꽃미남 2명이 남성 전용 에센스를 출시하면서 이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네, 했죠. 바로 사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이 할인가로 사서 잘 쓰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제가 에이블 CNC의 뭐 대변인이나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에이블 CNC를 오늘도 가지고 왔냐면 주가가 오늘도 4% 넘게 빠지고 있고 현재 2주 정도 계속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기본적 분석을 위해서 가치 투자 이 방법을 제가 한번 써보니까 현재 주가가 이 상당히 적정 주가 대비 20%에서 25%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이 저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고 중장기 이 계속 보유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인 ROE나 뭐 ROIC 이 3분기나 2분기에 따져봐도 상당히 뭐 나쁜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블 CNC의 이 막강한 소비자 브랜드와 이 독점 능력을 고려하신다면 투자자분들은 이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시에만 이 종목을 꼭 유념해 두시고 사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에이블 CNC를 장기 투자를 좀 해보자 그런 말씀으로 또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소담 전문가는 삼성전기예요. 네. 예, 어떤 사실 일일까요? 저도 이제 내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봐야 될 종목은 IT하고 내수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기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작년도에 15,000원대에서 3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경쟁사의 도태인데 지금 삼성전기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그 MLCC 부분의 경쟁사가 이제 TDK랑 타이오덴인데 얘네들이 지금 도태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IT용 하이엔드 제품 쪽에서는 지금 무라타와 함께 2강 체계를 좀 굳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2014년도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2012년도보다는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2강 체제를 굳건히 해 나가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흐름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그래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착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포착된 단가는 오늘 이제 91,900원에서 92,500원으로 포착이 됐고 목표 단가가 1차가 이제 10만 원, 10만 3천 원, 11만 1,000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89,600원의 전일 저가를 기준으로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삼성전기의 그 실적은 4분기에도 좋아지는 겁니까? 예, 4분기에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가 지금 계속해서 2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삼성전자만이 지금 2013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을 내놓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납품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지속적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LG화학이라든가 다른 업종의 종목군들이 2013년도의 그 업황에 대해서 사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갈 시기처럼 그렇게 나쁘다고 봐도 그것보다 나쁠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직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IT 쪽에 대해서 매수의 흐름, 그러니까 수급의 흐름이 더 들어온다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IT하고 내수 관련주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 그리고 에스틴 최영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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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미국의 지수 선물은 상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지금 발표된 실적이나 경기 지표가 있을까요? 네, 경제지표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9천 원으로요. 2만 3천 건 감소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괜찮은 수치고요. 미국에서 또 9월 내구재 주문이요. 9.9%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관심이 많은 종목이죠. 애플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8 또 공개하는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주들 흐름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존과 코카콜라 등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네요. 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굿나잇. 굿락.